영화로 만나 서로 배우는 온라인 공농장 사회를 맡은 동선동 주민자치회 자치위원 김가희입니다. 오늘의 공농장은 동선동 주민자치회가 2021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기획하고 녹색연합과 협력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쉬어야 할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 하나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선동 기후위기 주민실천 모임 너머가 기후위기 세상 너머를 만들어가는 동선동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공모한 사례가 오늘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본선 8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공론장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화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공론장이라 저에게는 좀 새롭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큰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공론장에 대해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다양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영화가 좋아서 또 누군가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더 알고 더 배우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각자 이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은 다르지만 공론장을 마칠 때 모든 분들이 함께한 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또 좋은 배움으로 남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품으면서 오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그 섬, 녹색연합이 제작했고 황일수 감독님의 작품이죠. 그 섬을 같이 보시고요. 황일수 감독님과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제주에 살고 계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님이신 신수연님과 연결해서 지금의 제주 바다 환경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공론장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소감과 의견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황인수 감독님 그리고 신수연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의견이나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직접 이렇게 손을 드시고 발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영화 보기 전에 황일수 감독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하고 영화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듣고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녹색연합 활동가로 요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최근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영화를 저희가 볼 건데 영화 보기 전에 좀 이런 것들 좀 유의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앞서 하셨듯이 저는 지금 현재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홍보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연합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사진 촬영을 해서 또 편집해서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녹색연합 유튜브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녹색연합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홍보회를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섬 관련해서는 제가 2019년도에 영상을 촬영을 했고 현재 또 제주도에서 그간 또 많이 좀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섬을 처음 찍을 때는 저희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TFT가 있었고 그 기후위기 TFT에 현재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행위원장으로 계시는 황인철 집행위원장님께서 그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같이 저는 연출을 맡고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섬은 저희가 흔히 이제 보통 제주도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저희가 또 휴양을 많이 즐기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나라에 조금 더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또 시작이 됐고, 근데 그 섬이라고 이렇게 영상의 제목을 정한 거는 현재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고 또 그렇게 차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섬도 이제 점점 이렇게 바닷물이 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섬 안에서 또 담았었던 고산 침엽수 같은 경우, 구상나무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 고사가 되면서 기후위기로 점점 그 생태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점점 그 산 안에서도 섬처럼 고립돼 버리는 그런 나무들의 현상,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섬이라고 네, 정했고,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제주도 지금 그 섬을 보시면서 각자 이제 제주도에 갔었던 그런 경험들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특히 한라산에 가셨던 분들은 또 구상나무 나올 때 좀 유심히 보시면은 훨씬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실감을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섬이라는 의미가 네. 또 새롭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직접 또 영화를 보는 게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같이 보고 또 감독님과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750년대부터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는데 거기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1도가 상승한 그것은 오직 온실가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온실가스만이 그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120만 년 동안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 간빙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빙하기하고 간빙기 간에 지구 평균 온도 차가 4도 내지 5도밖에 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이 변할 때 이 온도가 자연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년에 4, 5도인데 지금 100년에 1도, 사람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시키니까 약 20배 내지 25배 정도 지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갖고요. 명백하게 지속적이고 강력한 이러한 기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봉우리를 가진 국립공원으로서 난대림부터 아고산대 식생까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국립공원이고 22개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는 다양성이 제일 월등하다 할 수 있고 사계절의 여러 변화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라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산 침엽수는 구상나무와 주목 등이 있는데요.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의 고산 침엽수 중에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있고 거의 직선형으로 세모 형태를 띠는데요. 구상나무 군락 중에서 특히 이 성판악부터 백록담까지 이어지는 숲이 남한에서는 고산 침엽수림 중에 가장 넓은 침엽수림이고 구상나무림에서도 제일 넓은 곳이고, 문제는 이제 이 가장 넓고 밀도가 높은 이 진달래밭부터 백록담 사이에 구상나무림이 지금 고사목 지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태고 집단 고사가 이루어지는 또 대표적인 그런 곳입니다. 죽어 있는 나무는 잎이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겉껍질이 다 벗겨지고 쓰러짐 현상도 여러 군데 나타나서 그냥 서 있는 고사목 지대가 아니라 쓰러지거나 부러진 처참하게 고사목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도 다수 나타나는, 어쨌든 국내에서 기후 변화로 생물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성판악부터 백록담 사이에 한라산의 구상나무 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산림청의 난대아열대 연구소 등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뭐 80%에서 90%인데 완전히 죽어 있는 고사목은 30%에서 50%를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 침엽수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계절 늘푸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 적설량, 내리는 눈이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건조 일수가 많고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제 한 해, 두 해, 몇 년씩 계속 누적되면서 고사로 이루어지는 걸로 현재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가 한라산 지리산이고, 물론 뭐 덕유산에도 있고 무등산, 가야산에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 거점 한라산과 지리산에서 현재 이런 상태면 아마 구상나무는 기후변화로 한반도에서 멸종된 첫 생물종으로 기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온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뭐 거의 20도 이상이 제주도에서 많이 이제 고수온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뭐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는 따뜻한 난류에서 사는 어종들인데, 수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난류성 어종들은 증가를 하고, 뭐 한류성 어종, 뭐 대규, 명태 이런 어종들은 감소를 하고. 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아무래도 이 아열대성 어류들. 아열대성 어류들이 매해마다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모니터링 조사를 꾸준히 하면서 그런 아열대성 어종들에 대한 이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종들, 아니면 또 뭐 생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종들이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어종으로 얘기하면 뭐 가시복, 뭐 청줄돔, 뭐 아홉동가리, 호박돔, 그러니까 쏠종개, 뭐 이런 현재까지 제주도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확보된 그 아열대성 출현 종수가 현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한 아열대성 어류가 한 67종 정도가 저희들이 출현된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출현율은 뭐 한 43에서 한 48% 정도 사이, 해마다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율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열대성 어류들 중에서도 맹독성 있는 해양생물들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에 지금 유입되고 서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협재 해수장에서 가족들하고 관광 오신 분이 계신데, 아주 작은 문어가 발견돼서 그 관광객분이 손 위에 올려놓고 애들하고 이제 놀다가 그냥 물리게 된 겁니다. 여기 중지에 물려가지고 약간의 피가 나고 뭐 했었는데, 한 10일 동안 팔이 막 저림 현상이 와서 저희 연구소로 전화가 와가지고 파란골이 물린 게 맞습니다 해서 병원에서 항생제 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지금 호전이 돼가지고, 그런 물림 현상이 2015년도에 처음 일어났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아마 노인분들이 아마 물렸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2000년대쯤 이때가 거의 뭐 갯녹음 현상이다, 뭐 또 수온 상승이다, 뭐 기후 변화다, 그런 때가 많이 나타날 때가 20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생산량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후부터는 쭉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생산량이 거의 없듯이,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와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한 1.5에서 2도 정도 좀 상승한 걸로 나와 있고, 갯녹음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요인이 당연히 수온 상승은 무조건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고, 근데 현재까지 제주도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어민들이 해녀들이 그 물질 작업을 하는 뭐 수심 표층에서부터 한 수심 5m권, 7m권 이 사이에 지금 갯녹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뭐 어릴 때부터 쭉 봐왔지만은 지금 바다는 게임도 안 돼요. 어릴 때나 몇 년 전만 해도 바다가 그래도 풍성하고 들어가면 이제 고기들하고 같이 이제 놀았는데 요즘은 고기라는 거를 볼 수가 없고요. 무슨 고기라는 거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고기 종류도 다양히 다 있었는데 고기도 없고 바다에 물건도 없고 뭐 풀도 없고 이게 진짜 이대로 하면은 이거 몇 년 안 가서 바다가 끝이 날 것 같아요. 풀 속에서 작업을 했죠. 뭐 옛날에는 풀을 헤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할머니는 그 풀에 이제 감겨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풀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풀이 저렇게 돌이 다 이제 하얗게 돼 버렸어요. 바다 속에도 그렇고 가에도 그렇고 예, 풀이 안 나요. 이 돌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죽어가지고 이 톳이 작황이 이렇게 안 좋은 거라 이거 막 톳이 나면은 그냥 톳이 미짝하게 다 틈새 없이 나는데 이거 다 바다가 이거 오염이 돼가지고 다 죽은 거라. 거기는 노랑녀라고 하는 데인데 노랑녀에도 돌이 그냥 엄청 그냥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구경도 못해요. 그냥 돌 자체가 이렇게 하얗게 되었어요. 변녹음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요인이 당연히 수온 상승은 무조건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요인들은 뭐 배출수 영향들, 하천수 영향들 그리고 또 어떤 해조류들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영향들 어떤 복합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정해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그 자연 상태 능력이 많이 과거에서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바다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고 아직 제주도 바다가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2002년도에 생물권 보존 지역 이렇게 해서 삼관왕이라 그러는데 유독 또 우리 마을 이 사계리는 삼방산과 용머리가 어울려서 두 군데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제주도 전체가 지질공원이에요. 용머리 해안만이 아니고 13곳에 이제 13군데가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주 뭐 세계적으로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관을 자랑하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한 달로 평균했을 때 우리 용모리안이 해수면이 약 하루에 7시간 내서 8시간 통제되고 있습니다. 용모리안은 만조 시간대하고 그럼 너울성 파도가 치면은 통제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용모리해안이 통제 일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돌담 하나를 닿았어요. 그런데 또 높아졌어요. 그래서 또 2개를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과거에는 어디로 다녔냐면 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리를 넣어서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면이 최고 높았을 때가 저희 사무실에서 봤을 때서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혓바닥에 살짝 보면 짭니다. 염분입니다. 소금 가루. 그러니까 너울성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은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이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그마한 섬나라,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처럼 해수면이 낮은 나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그 농토를 다 못 쓰게 되죠. 1m 정도 이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거대 도시들이 다 지금 해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저지대 쪽들이 어느 정도는 침수를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침수를 당한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뭐 그 해일이 들어온다든가 태풍 같은 게 이제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파도라든가 그다음에 물이 이제 올라와 갖고 그 순간에 이제 확 다 잠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거대 도시들, 그 거대 항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든 세상이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 자연,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오직 착취의 대상이죠. 경제 성장을 위한. 그래서 에너지, 자원 이건 마음껏 착취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어도 되는 곳인데 이제는 이게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우리 세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우리 이제 인류가 몰렸습니다. 지난 9월에 전 세계적인 기후 파업이 있었는데 많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개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후변화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반도 전체의 문제, 그리고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주민들은 자기 고향을 아예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나라 자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 그들만의 운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사실은 하나의 섬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섬입니다. 우리는 이 섬을 떠나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유일한 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전환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이 지구 환경, 기후 환경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고요. 이 안정성,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하위에 깔렸던 지구 환경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최상위 잘 살아보세요.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직 이 시스템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로 최하위에 들어가는 이런 대전환을 해야 되지만이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네. 여러분들도 영화 다 잘 보셨죠? 이 마지막에 여운 같은 게 저도 지금 가슴속에서 계속 남아있어서 처음에 좀 말을 꺼내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부터 좀 감독님과의 대화, 그리고 공론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비디오 켜기를 하고 우리 좀 소통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대로 같이 인사를 좀 다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디오 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한 편의 영화는 제주도의 숲과 바다 생태 보고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할 때 주로 뭐 호주나 미국의 산불,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가뭄이나 또 그린란드에서 녹고 있는 빙하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의 사례를 통해서 한반도의 생태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기후위기를 나의 이야기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연합이 좀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한반도의 생태계의 변화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만든 영화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기획을 처음부터 이제 하셨는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영상에 좀 익숙한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영화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나중에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왜 굳이 제주도였을까라는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것들 질문 드려봤고요. 지금 같이 지금 공론장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감독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채팅으로 해주셔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직접 손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감독님 제 질문에 좀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러니까 왜 제주도로 여기를 잡았냐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때 기획을 할 때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쨌든 녹색연합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체 생태계에 관련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태평양의 그런 섬나라들이 해수면에 차오르는 상황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뭐 호주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나 기후변화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래도 체감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다 해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이렇게 빙하에 떠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을 느끼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제주도라고 선택했던 이유는 기후변화나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가 때마다 항상 가고 싶은 곳,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연에도 생태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기후위기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제주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이렇게 기획했던 그런 황일조 팀장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촬영을 하면서 또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오는 과정에 영상을 편집을 하면서도 또 보고서도 같이 작성을 하고 처음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처음부터 영화 제작도 염두에 두고 네네. 보고서 작업을 하셨군요. 네네. 네. 제작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좀 없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네네. 뭐 또 재미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도 네네.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촬영 기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거고 지금 오랜만에 또 봤는데
아,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구상나무에 좀 보셨듯이 저희가 구상나무 촬영하러 갔을 때는 사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거의 막 비구름이 한라산을 이렇게 많이 덮고 있었었고, 그리고 비가 내린다는 그런 예보도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나? 근데 또 촬영 일정이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상나무를 촬영하러 올라갔었어요. 근데 뭐 영상으로 잘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희가 촬영하러 올라갔었을 때는 그 비가 내리진 않았는데, 구름이 이렇게 다 깔려 있었어요. 안개처럼. 그러니까 마치 그 구상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약간 이렇게, 지금도 약간 닭살이 돋는데, 그때 그 현장이 마치 이렇게 하얀색 뼈다귀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고, 이렇게 하얀색 그런 안개들이 이렇게 깔린 것처럼 마치 이렇게 시체 보관소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많이 기억이 남고, 그래서 아마 그 영상에도 그렇게 약간 좀 뿌연 것 중에 이렇게 하얀색 그런 구상나무, 죽은 나무들을 조금 더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맑은 날보다 좀 더 잘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용머리 해안에 처음에 갔을 때는 촬영을 못했어요. 그날 진짜 해수면이 올라와서 출입이 금지가 돼서 그 설명하시는 분이랑 들어가진 못하고, 그 다음 또 제주도 일정에 다시 내려가서 찍긴 했는데, 네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네네네. 재밌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해녀분들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희 그 인철 팀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녀분들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해녀분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 좀 딸 겸 해서 이렇게 채취해 오시는 해상분들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건져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며 이제 소라를 좀 이렇게 뿔소라를 현장에서 줬는데, 그거를 이제 밤에 이제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좀 쪄달라 해가지고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에피소드가 뭐. 네. 구상나무 이야기에서는 좀 저도 좀 가슴이 참담하다라는 이제 느낌이었는데, 또 바로 이제 소라를 맛있게 먹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영화를 찍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또 이런 상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뭐 좀 당연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영화가 좀 약간 세 파트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숲, 그다음에 나무, 숲, 산이었나요? 산숲 구상나무, 그리고 또 바다 해녀톳, 바다 용머리 해안 출입 통제, 이런 이제 소제목 같은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선택을 하셨겠지만, 왜 요 좀 세 가지의 그 주제로 영화를 좀 제작하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거 뭐 세 가지를 정했던 이유는 저희 녹색연합 활동에 기반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일단 구상나무 같은 고산 침엽수, 아고산 때에 자라는 그 고산 침엽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런 활동들은 저희 자연생태팀에서 기존한 백두대간 보호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활동들이고, 현재는 이제 사실은 한라산뿐만 아니라 지리산, 설악산, 뭐 오대산 관련해서 그런 아고산대에 있는 고산 침엽수들의 그런 고사되는 현장들을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또 최근 또 요 근래에는 생태팀에서 조사한 바로는 또 지리산이나 이런 쪽에는 지리산 중산리에서 천안봉까지 또 그런 침엽수들이 많이 지금 고사가 돼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고사가 되면은 이게 뿌리가 약해지고 이게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면 뿌리가 다 드러나면서 토양이 많이 유실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중산리에서 이렇게 가파른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침엽수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등산객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활동들을 그렇게 고산 침엽수를 이제
관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이랑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숲과 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넣었던 거고, 또 이제 갯녹음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제주 해양으로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연산호 보호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온도 상승과 갯녹음 그리고 산호들 자라는 거, 그리고 해양 생태계 같은 것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활동하고 있어서, 네, 그렇고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주도의 상황과 기후위기 상황과 잘, 네,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네,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연합에서 그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해오고 활동한 그런 것들 좀 담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네. 그리고 일반적인 또 기후위기 상황도 좀 담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좀 이 영상 안으로 좀 다 담지 못했지만, 좀 이것만은 조금 더 담았으면 하고 아쉬웠던 그런 또 장면이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영화에 다 담지 못한 좀 못다한 이야기 같은 게 있을까요, 감독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현상이라는 것도 담았고, 근데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이제 그 섬이라는 부분, 제주도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은 담았지만, 현재 지금 이제 뭐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또 1.5도씨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한 길 같은 거, 그리고 그게 왜 그런 기후위기로 지금 이렇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뭐 화력을, 뭐 이런 화석연료를 이용한 그런 발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기후위기에 맞먹어서 좀 같이 이렇게 내용을 조금 구성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은 뭐 조금 여유가 됐었으면 뭐 올 초에는 그런 뭐 우리 지금 삼척 석탄 발전소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석탄 화력이나 그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이런 거를 제 2탄으로 뭐 내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네, 뭐 코로나하고 좀 바빠 뭐 그런 것도 있고 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꼭 제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 문제하고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보호가 좀 함께 가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기후위기 관련해서 또 동선동에서는 주민 실천 모임 또 너머라는 이제 모임이 있고요. 작은 실천들을 좀 꾸준히 지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 자치회나 아니면 이렇게 주민들에게 혹시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 오늘 기회로 좀 부탁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좀 어려운, 좀 약간 좀 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북 주민이셨군요. 몰랐는데. 저는 네네. 네. 성북동에 살다가 정릉 2동에 살다가 지금 삼성동으로, 네, 성북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길 가다가 지금 얼굴 다 꺼놓으셔가지고 누가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에 워낙 뭐 생활 수칙이니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뭐 많이 돼 있고, 뭐 기후 위기를 하기 위해서 뭐 쓰레기 관련 뭐 어떤 것 생활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저희 측에서 이제 여러 게스트를 모시고 기후톡톡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기후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활동가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이 이렇게 조금 감명을 받았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기후 위기라는 것들을 좀 잘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자연을 충분히 잘 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여나 요즘에 캠핑도 많이 가시고 할 텐데, 캠핑을 가시더라도 뭘 먹을까? 뭐 가셔갖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보시고 좀
뭐 그렇기보다는 좀 더 자연 속에 들어가셔서 음악도 좀 끄고 충분히 내가 자연이랑 좀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례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자연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을 접했을 때 특히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정말 아무런 그런 벽 없이 접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그 순간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막 숲에 가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 자연과 혼연일체되는 그 느낌을 가끔씩 느끼신다면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일상에서 느껴지는 자그마한 이런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피부적으로 이게 진짜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내 몸으로 느껴야지 이게 진짜 이렇게 조금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연을 조금 더 마음적으로 접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일회용품 쓰지 마라 뭘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애들을 키우면서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중국집에서 그릇 배달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좀 시켜 먹으려고 하지만 가끔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을 받거나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외의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물품들로 이렇게 주변을 배치를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내가 좀 지구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해 나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물건들이. 그걸 그냥 이걸 줄이기 위해서 사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쓰면서 아 그래 이걸 쓰는 이유가 있었지라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한 번씩 느끼게 되거든요. 뭐 장바구니를 들고 갈 때나 뭐 뭘 할 때 아 그래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할 때 그래 나는 지금 내가 왜 이걸 들고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 스스로가 묻고 대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충분히 조금 배치를 하고 또 자연도 느끼면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조금 되지 않을까. 저도 한참 멀었지만 또 이렇게 예, 우리가 생태계라는 말을 네. 하면서 나나 이제 인간도 이 같이 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놓치고 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우리가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 좀 항상 좀 기억하면서 살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에 계세요. 네, 그래서 제주에서 지금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그 내용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으신 마음이 좀 큰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선생님 발제를 빨리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준비되실까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제가 현장 출장 와 있어서 지금 와이파이가 되는 공간 카페에 와 있다 보니까 약간 소음이 같이 들릴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기후위기와 제주바다라는 주제로 여러 저희가 직접 기록한 촬영한 사진들 중심으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한라산과 그다음에 그 앞에 형제섬, 그다음에 군산 이런 오름이 보이는 제주도의 모습이고 그 섬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 제주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 기후위기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소식을 보셨을 것 같은데 열사병으로 7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섭씨 54도까지 올라갔다더라. 그리고 네,
그리고 뭐 최소 10억 마리 이상의 홍합이나 불가사리 개체들이 죽고 있고 극단적인 폭염 가능성이 최소 150배 이상이다. 이런 보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상 속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게 영실 한라산에 등반하는 한 5개의 코스가 있는데 영실 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보이는 구상나무에 그 고사하는 말라 죽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곳에 가보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곳에서 이게 이제 고사된 상황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뭔가 조형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셔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침엽수가 이렇게 말라 죽고 있고 네. 그리고 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접근이 어렵다 보니까 더 잘 안 드러나 있긴 한데 육상 생태계에서 1도씨의 변화가 이제 해양에서는 해양 생물에게는 한 10도 정도의 충격을 주는 그런 되게 급격한 네, 그 영향을 주는 네, 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아열대 해역의 연평균 수온이 18도에서 20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주 바다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1.23도씨가 상승을 해서 전 세계 상승폭의 2.6배 정도가 되고 저희가 주로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고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이제 서귀포 바다의 여러 보호구역으로 중첩된 곳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온이 19도씨 정도 나오고 있어서 이미 서귀포 지역은 아열대 해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이미 이제 제주 바다의 50% 이상이 어종이 아열대 어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거든요. 해양 생태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아열대 어종이 지금 절반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70% 가까이 넘고 있고 2100년 정도가 되면은 일본이긴 한데 대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오키나와 해양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만 한류나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어떤 기후 변화의 수온 상승에 그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최전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중 조사를 하면서 찍은 물고기 사진들인데 아까 이제 연구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호박돔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두 줄의 촉수가 있는 두 줄 촉수, 그다음에 거북복 이렇게 이게 가시들인데 가시복 이런 이제 좀 화려하고 색상이 선명한 이런 아열대 어종들이 계속 눈에 띄게 우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데 독성이 강한 가끔 여름에 뉴스에 보면은 해수욕을 즐기다가 뭐 이렇게 독성이 강한 파란 고리 문어를 만져서 병원에 갔다거나 뭐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예전에는 없었던 이런 얘는 이제 푸른우산 관해파리라고 하는 생물인데 이런 독성이 강한 해양 생물들이 점점 막 출현하고 있어요. 노무라 입게특파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가 본 거는 한 1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이런 해파리들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닌데 정상적인 균형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넘어선 폭발적인 양의 개체가 막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다를 막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이건 아직 비교적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서귀포 문섬 바닷속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건강한 바다는 이렇게 감태군락, 바다숲이라고 부르는 감태군락도 있고 자리돔이나 작은 물고기가 있고 또 작은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 떼들도 있고 그렇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건강한 모습인데 우리가 육상 생태계에서도 숲이 이제 뭐 고사하거나 말라 죽거나 뭐 훼손되는 것처럼 바닷속에 이런 해조류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시면은 뭐 바위가 죽었어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데 사실 되게 직관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해안가에 물이 이게 다 빠졌을 때인데 밀물과 썰물이 있을 때 썰물 시기에 물이 다 빠졌을 때 보면은 이거는 갯녹음과 해조류가 아직은 같이 막 일종의 경쟁 관계인 상태인데 대부분의 바다 지금 제주 연안은
이런 해조류가 하나도 없고 이제 하얗게 된 바위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토시나 모자반 같은 그런 해조류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도 해요. 제주 멸종위기 중 1호는 제주 해녀다. 그냥 바다숲이 사라지니까 이런 해조류를 먹고서는 소라나 전복도 자라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물질을 하려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마지막일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실제로 그 섬에서도 해녀분의 증언이 나오죠. 기후위기가 제주 바다에 어떤 변화를 줄까? 그러면 우린 어떤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제 바다의 음식, 바다와 같이 삶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은 땅밭에서 나는, 그러니까 텃밭이죠. 우영팥, 땅밭에서 나는, 그리고 그거랑 바다에서 나는 거랑 섞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음식들, 밥상이 바뀔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하고 있고요. 아까 황혜수 팀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제주 바닷속에 산호의 생태계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그런 해조류처럼 이제 산호도 물고기나 무척추 동물, 다른 이제 여러 이제 해양 생물들에게 서식처가 되어주고 산란장이 되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 바다에는 산호가 한 170종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제주 바다에 120종 이상이 집중해서 살고 있고요. 한국에도 산호가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이미 이제 지금은 산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산호의 끝에 폴립이 8개 혹은 8의 배수가 있는 게 팔방산호, 말미잘이나 동남아시아 바다, 열대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게 육방산호 종류인데요. 지금 제주 바다에서는 이런 육방산호, 돌산호 종류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나무나 꽃처럼 보이는데 산호도 동물입니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말미잘과 같이 공생하는 흰동가리 물고기도 이제 제주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제주 바다에 이런 여러 산호가 모여 살고 있는 이 군락지는 문화재청이나 해양수산부나 환경부가 지정한 여러 이제 보호종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는 이런 이제 생물권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 상관항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죠. 지금 기온이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산호의 북방 한계선도 원래는 지금 이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데 북방 한계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딱딱한 돌산호, 산호초 지형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해양 생태계의 정확한 모습들은 이제 기후변화, 수온 상승이나 오염에 적응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본 것 중에는 산호 백화 현상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원래는 산호가 폴립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탈락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거품 돌산호라는 산호인데요. 물속에서 보면은 손끝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듯이 폴립 끝에가 빛나는 그런 산호인데 탈락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체이싱 콜라 산호초를 따라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대바다에서는 이렇게 바닷속의 산호가 하얗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섬에서도 구상나무가 하얗게 말라 죽는 모습, 그다음에 바닷속에 이런 변화상들, 이런 것들이 제주라는 섬이 아니라 지구라는 어떤 큰 은유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제주에 내려와서 조사하고 있는 건 이런 갯녹음 현상이에요. 그래서 갯녹음은 원래 제주 바다의 그 바위가 까만 현무암 바위인데, 이렇게 갯녹음은 이제 바다가 녹고 있다라는 순우리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연안의 바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석회조류에 뒤덮여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는 이 바위에 아까 보신 해조류들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쭉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탈락해서 죽어가고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제주 전체 해역의 30%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해역에서 이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산방산과 한라산이 보이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바위들이 다 하얗게 석회조류에 덮여 있는 해조류들이 안 보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갯녹음 발생 원인은 사실 명확하게 다 밝혀지진 않았는데 수온 상승도 있고 오염 원인, 육상부의 오염 원인, 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면서 생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래는 분홍빛을 띠는 이런 석회조류가 석회 성분이 원래 있는 조류 물질인데 이게 이제 죽으면서 하얗게 되고 이게 뭐 물에 용해도 되고 바위에 붙으면서 석회질 성분, 시멘트 성분처럼 돼서 바위를 하얗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육상과 오염원이 유입되면서 이렇게 그 균형을 넘어선 녹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제주 바다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 자주 가는 여름철에는 이런 걸 싹 수거해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직전에 다 치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이제 어업이나 매립이나 양식장, 하수처리장 이런 여러 이제 오염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제주도나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을 하려고 근거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제주가 있는데 우리는 이 바다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제주 바다와 바닷속 생태계를 떠올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고요. 최근 저희 활동 중에는 지난달에 나온 건데 제주의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안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용기를 내서 지읒지읒 COT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주 산호에 관한 도감과 에세이, 지도 이런 책을 냈는데 네. 이번 기회를 빌어서 홍보를 한번 하려고 하고 이거는 산호 뜨개 워크숍인데요. 물속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지만 제주 산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코바늘 뜨기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알리는 캠페인들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욕실에 세면대와 화장실에서 바다를 떠올릴 수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문재 시인의 말을 듣고 되게 감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결돼 있다. 이제 우리가 버리는 것, 흘려보내는 물들이 강과 하천과 바다까지 쭉 연결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일상에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정책까지도 여러 가지를 이제 폭넓게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바다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수연 팀장님.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신수연 팀장님 계속 좀 줌 방에 남아 계셔서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갯녹음이라는 말이 바다가 녹고 있다라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바다가 녹고 있는 하얗게 바위가 변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제주 바다가 지금 변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셔서 오늘 그 섬, 영화 그리고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힘들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게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 좀 모두의 이야기들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아마 생각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편하게 한
인원이 좀 계셔갖고요. 한 뭐 1, 2분 정도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질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감독님 계시고 또 신수연 팀장님 계시고요. 또 옆에 한 분 더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아, 보이시나요? 예, 윤소영 예, 녹색연합의 협동사무처장님이라고 합니다. 처장님 이렇게 높으신 분인지 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공론장 같이 준비하는데 많은 애를 써주셨고 예, 성북에서의 기후위기 활동에서도 많은 또 연대를 해주고 계신 윤수영 팀장님이 먼저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소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말문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우리 지금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도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구 생활주민이고요. 녹색연합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윤소영입니다. 첫 테이프를 끊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일수 감독님, 그 제주를 제외하고 이렇게 기후변화와 생태계 문제를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자리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쩌면 지금 가장 저희도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후위기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생태계 이야기를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자리여서 이 자리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그것이 무려 녹색연합이 있는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그 영화를 저도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 또 지금의 제주 바다에 대한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숲에 사는 박쥐와 공존하던 바이러스가 지금 온 지구를 코로나 위기로 몰아넣고 있듯이 요즘엔 기후 위기로 제주의 한라산에 살고 있는 구상나무가 멸종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생물종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고요. 사실 한 나무의 종류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곳을 삼터로 삼고 있는 곤충들에게는 말 그대로 집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고 또 단단하게 그 땅을 지탱하던 뿌리가 사라지면 산사태 같은 대형 재난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를 직감을 합니다. 이 도미노같이 벌어질 위기 가능성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그 20여 명의 참여자들은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구례를 다녀왔어요. 구례가 작년에 저희가 한 장장 54일 동안 긴 장마에 큰 수해를 입은 지역이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이 기후재난이 지금 복구가 되었을까요? 아직 현장이 온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수해 보상금 문제도 아직 정부가 걸려 있고. 그런데 그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 돌이켜보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는가 이걸 살펴보면은 어쩌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돈 없고 가장 정보도 없고 그리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구례 1년이 지난 그 기후재난 현장에서도 여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 구례라는 이 공간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았을 때 마을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기후라는 거대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마을과 동네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고요. 어쩌면 우리처럼 위기를 좀 직감을 하고 문제를 느끼는 이들이 모여서 더 많은 작당 모의를 한다는 데서 나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오늘처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나라의 수장을 바꾸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뭐 서울시, 성북구 그리고 여느 동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의 리더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작당 모의를 한 셈이니까 우리가 사는 동의 기후 정책들을 우리 동의 리더는 이 리더십을 가진 이들은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이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갈 많은 기회들을
요구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이 동네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은 어쨌든 위기에서는 굉장히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데 이 무력감에 빠진 이들이 모이는 이 힘이 오히려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닻이 되어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계신 이 분들이 서울시 그리고 성북구 동선동에 단단한 닻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좀 이렇게 비춰주시는, 희망을 좀 비춰주는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같이 힘을 모으면 극복해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제 현장에서는 지금 채팅창을 좀 보이지가 않아서 채팅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전달 하나 받았는데 여기 이민재님이라고 지금 현 고등학생이라고 하세요. 근데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내용을 읽어주는 것보다 그런데 이민재님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이런 내용의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아기 새들이 이제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그런 플라스틱 쪼가리가 배에 들어가면서 아기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런 플라스틱을 먹고 위장이 버티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기 새들을 봤는데 그런 새들을 보고 되게 약간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새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면 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좀 우리 신수영 팀장님이 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서 질문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또 좀 보태주실 내용들은 한꺼번에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보이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인규 선생님이 보이는데요. 김인규 선생님 혹시 음소거 해제에 요청에 수락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과장 김인규라고 합니다. 좀 잠깐 좀 착각을 해가지고 좀 일정 때문에 해가지고 좀 영화 중간부터 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서 저희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환경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거기 나왔던 게 결국에는 좀 탈문명? 좀 문명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약간 그런 지점들이 얘기가 좀 그렇게 귀결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았던 이제 그런 문명들이랑 환경이랑 어떻게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건지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은 분명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류는 퇴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걸 무언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좀 그런 고민들이 아마 좀 계속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지막에 좀 어느 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까? 윤수영 선생님이 좋은 대답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선생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가장 제가 와닿았던 단어가 착취라는 단어예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착취한다거나 누가 적어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주도 가끔 갈 때 항상 힐링을 하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힐링의 대가로 자연을 착취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다른 관점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퇴보를 선택해야 되는가 문제에서 퇴보가 아닌 자연과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항상 말 그대로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착취를 해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과 재난과 그런 오염들이 다 인간에서 비롯되어서 인간의 일방적인 편리성과 그 경제 성장에 그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 자연을 정말 일반 착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자연을 보호한다는 태도가 아니고 이제 자연과 공유하고 우리가 좀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좀 더 견고하고 확실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참여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토의 하는 이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앞에 김인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또 덧붙여 주시기도 하셔서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뭐 착취와 탈성장애 문제는 또 이후에 이야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건정희 선생님 혹시 음소거 해제를 해제 요청을 수락해 주시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이 엄마인데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딸아이가 하는 말이 요즘에 우리들은 어른이 굉장히 원망스럽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망쳐놓은 환경 때문에 자기네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불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세대로서 일종의 부채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 저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일이 그닥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환경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후위기 하면은 또 청소년들이 가장 할 말이 또 많은 세대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또 당사자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내고 또 기성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에게 지금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정희님. 그리고 바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지민 선생님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지민 선생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는 이런 다큐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오늘도 또 느낀 게 뭐냐면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어스샷이라는 환경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새롭게 시상을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시상한 내용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천한 내용들이 시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큐 영화, 지금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영화도 좋지만 이런 위기에 대응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내용들의 다큐가 지금 그 섬 이후, 그 섬을 촬영한 다음에 우리 감독님께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 보호의 예, 다시 환경을 되살린 예를 저희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를 제작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지쳐 있거든요. 막 열심히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개인이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들이 막 불쑥불쑥 자꾸자꾸 나빠진다는 얘기만 들려오고 이제 저희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애가 셋씩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건 없구나. 어쩌면 다 같이 지구와 함께 사라져야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정말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렇게 녹색연합이라든지 우리들뿐만 아니라 녹색연합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영화 같은 거, 다큐 같은 거를 더 많이 제작을 하셔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권정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지민 선생님도 그렇고 좀 당장 좀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좀 희망을 지금 다들 바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좀 희망에 대한 다음 작품은 우리 이따가 감독님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해 주시네요. 어떤 작품을 해라 이렇게. 네,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 화면으로는 17번 이민영 님이라고 보이는데요. 혹시 학생분이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 얼굴 보니까 학생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앳돼 보이는 우리 학생인데요. 음소거 해제 요청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허락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준비됐어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그래도 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을 우리 이민영 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안 쓸 수 있는 한 정말 쓰지 말자.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아마 제주 바다를 또 살리는 그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민영 님도 그렇고 이민재 님도 그렇고 청소년들과 같이 하는 공론장이라 더욱 좀 특별한 의미가 저희들한테 좀 큰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청소년들 이야기 많이 듣고 같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공론장이나 우리 실천하는 이런 장에서 많이 또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양희 선생님 계시네요. 이양희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구상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산에 가서 진짜 나무가 고사목 같은 그런 나무를 보면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너무 오늘 영화를 보면서 너무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진은 안 찍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고요. 또 이 구상나무가 고사목이 된 이유가 수분 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기후하고 점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구상나무 말고 다른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나무를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산에 가거나 그러면은 나무를 잘 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를 계기로 정말 주변에 있는 이제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하기도 하고, 관찰이란 말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뭔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공존하는 존재로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찰 변화도 오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좀 더 이선인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선인 선생님. 여기 아까 채팅창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신 게 있는데, 준비되셨으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뒤에 배경과 함께 어디 섬나라 여인처럼 보이는데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녁을 아직 못 먹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그리고 저 배경은 제주도가 맞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워크숍을 가서 제주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제가 그 섬을 보면서도 제가 근데 제주도를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그 해변가 둘레길을 걸으면서 해변가 그 검은 현무암 틈바구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아주 그냥 끼어 있고, 제가 봐서 좀 놀라웠어요. 그동안에 왜 이게 안 보였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 오면서 고민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새는
그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구상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환경에 관련된 분들이 그거 기후위기와 뭐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너무나 우리가 봐도 그냥 알겠는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해서 근거를 좀 궁금해 하기도 했는데 저는 제주도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잖아요. 가장 최전선에서 맞고 있는 셈인데 제주도민들은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이렇게 특히 바다에서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관광산업이 활발한데 거기에는 먹거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을 건데 이런 변화에 되게 민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뭔가 대책에 대한 고민 아니면 시민단체들이 이런 인식을 또 좀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신수연 선생님이 일단 또 제주도에 출장 가신 줄 모르고 전 제주도에서 살고 계신 줄 알고 이걸 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출장이셨나 봅니다. 네, 저는 이 정도. 네, 그리고 아까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 김인교 선생님하고 권정희 선생님, 정혜선 선생님께서 진보와 퇴보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저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퇴보라기보다 이거는 철학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기술이 진보된 만큼 그 진보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지키려면 어느 정도의 기술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의 쓰임이 가장 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선임님께서 해주신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도민들 그리고 또 제주에서 생업으로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또 대응을 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수연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그래도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또 이 진보와 퇴보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는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인규 선생님께서 지금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 같은데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그 개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는 거 이제 그걸 넘어가지고 좀 이제 기업이라던가 더 큰 단위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개인이 좀 더 내가 사서 고생을 하던 아니면 어떻게 좀 더 수고롭더라도 어떤 무언가 환경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는 정말 좋지만은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이라던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소비자로서는 어떤 상품을 구매했을 때 선택의 폭이 너무 이제 좁혀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라면 이제 재활용 가능한 투명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병에 대한 그런 퀄리티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대해 고려가 돼 있지 않다던가 요즘에선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좀 변해져 있지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계들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환경적인 환경 오염 물질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금 어쨌든 충전을 해서 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떤 석탄 에너지라든가 이제 그런 원자력 에너지 환경적인 거를 이제 침해에 대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좀 큰 범위에서 좀 그런 퇴보 아니면 그 탈성장 아니면 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던 입니다. 예. 어떻게 마무리가 됐고 좀 이제 부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어떤 개개인으로서는 조금 나의 수고로움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은 가끔 보면 그게 좀 미약하다라는 좀 어떤 개인으로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다. 한 지역이 모여서 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공장 하나가 다 어그러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의견 활발하게 이렇게 개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좀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또 세 분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수연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까 이민재 학생이 얘기했던
뭐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알바트로스 새를 좀 이렇게 측은하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그런 거에 좀 관련해 갖고 좀 심 선생님이 우리 민재 학생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제주에서의 그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한 3년 전에 쓰레기 대란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일회용품,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기후위기처럼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민지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알바트로스 새뿐만 아니라 제주 바다에서도 그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너들이라고 하는 쌀알만한 작은 것들이 이제 모래 해변에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 바다에서 플라스틱의 재료가 되는 너들이 대량으로 유실되는 선박 사고가 난 적도 있고 수십억 개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각 나라 국경을 따지지 않잖아요. 쓰레기나 뭐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사실 개인의 실천이 먼저냐 정책이 먼저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이제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노 플라스틱 이런 생활의 실천도 돼야 되겠지만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북구 구민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이게 정책적으로 뭔가 규제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지 않으면 그런 노력들이 사실 되게 금방 무화될 수 있게 되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한 뭐 배달 음식을 먹고 싶어라든가 그런 식의 변화들을 또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실천과 정책이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선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또 섬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체감이 훨씬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민분들, 해녀분들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해양 생태계가 좀 복원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고 가장 컸던 거는 최근에는 이제 연간 1,500만에서 1,800만 명 정도가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좀 수치가 줄긴 했겠지만요. 현 제주공항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성산 일출봉 근처에 또 하나의 공항을 짓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됐었는데 공론화에 준하는 주민들이 우리 제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겠다는 주장들을 계속 하셔서 공론화에 준하는 절차를 밟고 여러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찬성이 더 많았었는데 한 1년여 이상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거는 과연 제주도라는 섬에서 이게 지속 가능할까? 어떤 시설만 더 들어선다고 해서 1년에 4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섬을 만들 수 있을 거냐 그랬을 때 지금도 이미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폐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악취 문제가 생기고 쓰레기 문제가 생기는데 자연의 경관은 다 누리면서 도시의 어떤 편리함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객의 수요를 다 맞춰주고 그로 인해서 서로 또 이득을 누리는 그런 방식이 맞을까라는 게 사실은 섬 안에서는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되게 주민 자치,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섬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생태적인 그런 섬을 위해서는
어떤 식의 제주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침 내년에 또 제주도 그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도하는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환경 부담금을 물리는 건 어떨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뭐 휴식연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푸른컵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일회용 컵이 아닌 다회용 컵을 환경 부담금, 그 보증금 같은 것을 내고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돌아가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른 컵뿐만이 아니라 또 스타벅스가 또 대대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가면서 또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문제가 있으니만큼 해결하려는 노력들도 또 많이 또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또 이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신승희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드리고요. 아까 그럼 조금 우리 항일수 감독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지민 선생님께서 다음 차기 작품까지 정해주셨는데요. 혹시 다음 작품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좀 핵심은 좀 우리가 좀 희망을 좀 희망을 좀 같이 희망적으로 좀 희망에 좀 차서 좀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희망을 같이 좀 찾아보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인 이런 내용을 이게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에서도 좀 희망을 찾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여러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좀 감독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 네. 환경 쪽으로 참 희망적인 얘기가, 네, 그래도 많죠. 많은데 또 거기에서 또 찾기가 또 이렇게 그렇긴 한데, 다음에는 좀 저도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소재를 좀 많이 근데 기후위기는 아직 뭐 희망적이다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서 보면 인간이 이제 이런 기후위기의 주범이다라는 거를 이제 거의 99% 100% 이제 인정을 했고 과학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고 다만 1.5도씨가 티핑포인트로 넘어가지만 그래도 1.5도씨까지 우리가 온도를 맞출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은 1.5도씨 이하로 낮출 수 있다라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거 하나가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다만 이제, 또 이번 18일 날 탄소수 중립 전체 회의에서 노들섬에서 했던 거 보면 또 거기에 못 미치는 또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어떤 거를 조금 같이 한다고 하면, 좀 진부하지만 어쨌든 저희 연대하고 그렇게 또 우리가 녹색연합이 또 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같이 이렇게 뭐 선언을 하거나 할 때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힘을 합치고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힘을 합치면서 나가면은 그런 와중에 만약에 정책이 진짜로 좀 변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얘기를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호전된 환경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네 열심히 또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찾아서 좋은 영화가 나올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좀 실천하고 있으면, 그쵸? 예, 실천하고 있을 때 또 희망이라는 또 그런 이제 길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혹시라도 진짜 뭐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지금 이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그쵸? 예, 눈 감고, 예, 안 하면 또 안 된다, 안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오늘의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핫한 이슈인 것도 같아요. 부담스럽다. 예,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우리가 좀 앞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꾸준히 진짜 토론을 꾸준히 해야지만 가능한 또 합의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고민을 앞서서 해오신 윤소영 선생님의 또 의견이 우리에게 또 많은 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부담스러운 순서를 저에게 주시는데요. 일단 저도 저의 동료이자, 저의 든든한 동료이자 또 아티스트인 우리 황일수 감독님이 다음 그 희망적인 영화에 우리 성북구 주민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그 다음 작품을 기대를 하겠고요. 뭐 탈성장 그리고 퇴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아까 제가 할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인규님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해야 되면 오늘 날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작당 모의를 오늘 모여보자라는 구실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어디 환경 강의를 가서 환경을 위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열의 9은 저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요.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자부심이나 자긍심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해요. 아니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실천을 하고 내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의 자부심인데 더 큰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아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환경을 위한 어떤 실천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실천의 다음 거리도 여기에서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녹색 성장의 조금 다른 표현 같기도 해요. 주체가 없잖아요. 누구를 위한 지속 가능성인가? 라는 게 명확해야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 있는 단어가 되죠. 제가 더 자주 사용하고 싶고 더 자주 쓰는 말은 책임질 수 있는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 우리나라에서 60+ 기후 행동이라는 그 시민운동 단체가 발족을 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60이 넘으신 분들만 그 기후 행동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내놓은 그 선언문 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 성장의 세대의 주역이었으면서 그 성장의 혜택을 받아왔던 세대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성찰과 반성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 탈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원칙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의 성찰과 반성이 되지 않는 탈성장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성장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었던 그 혜택이 가져온 것이 무엇을 짓밟고 지금 만들어진 혜택인지를 우리는 이제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제주도에 지금 들어서 만들자라고 하는 이 공항이 지금 필요한가? 자연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훼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그곳에 들어서는 게 적절한가? 전국에 지금 공항을 짓겠다라고 야단이지요. 근데 이 것들이 유럽에서는 2시간 반 거리의 국내 선도, 기존에 있는 선도 지금 없애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없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것들이 적절한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환경을 조금 더 걱정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분들이 그런 요구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쩌면 탈성장을 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작당 모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길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작당 모의는 앞으로 계속 대화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목처럼 좀 영화를 통해 서로 배우는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영화도 보고 또 이야기 나누는 공론장이 더 많이 열리면 좋겠다. 예, 그게 이제 또 작당 모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뭐 하나의 결론, 이렇게 뭐 하자라는 결론은 뭐 뚜렷하게 낼 수도 좀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이 저는 오늘 공론장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 자치가 앞으로 더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요. 또 주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 행정도, 그렇죠? 정부도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 나가기를 오늘 공론장을 마치면서 그런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좀 같이 한 오늘 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화면 좀 비디오를 좀 켜고 우리 예쁘게 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비디오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같이 해주셨군요. 네, 네, 준비되면은 자, 어떤 분이 네, 우리 어떻게 할까요? 포즈. 화이팅! 뭐 하트, 네, 각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트 할까요? 하트? 네. 자, 그러면 사진 찍으시나요? 네. 네. 찰칵 찍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오늘 공론장에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촬영과 또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항상 믿고 맡기는 성북의 와보숑 TV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당 모의 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또 드리면서 다음 공론장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